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 내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사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 지검장이 문 총장에게 곧바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과 상의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최종 결론은 다음 주 초쯤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죠.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장들은 하나같이 돈이 그렇게 쓰일지 몰랐다며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며 자기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정보활동 용도로 받은 세금,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월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중 15억 원을 기치료,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사저관리비, 측근 격려비 같은 곳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휴양지 하면 보라카이 많이들 떠올리시죠? 하지만 올해는 그 휴양지를 찾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찾는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섬의 환경 정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보라카이 폐쇄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던 필리핀 관광청 서울지사는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라며 공식 방침이 나오면 한국 여행업계에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밝혀 올여름 보라카이로 여행할 계획을 세워둔 이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열악한 하수시설 등을 이유로 보라카이 섬을 시궁창이라고 비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송파을 조직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전제로 하는 만큼 송파을 재선거 후보로 사실상 전략 공천된 것인데요. 배 전 아나운서와 함께 영입된 길환영 KBS 전 사장은 충남 천안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돼 천안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사실상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인들이 방송직을 사직하고 바로 정치권의 입당에 불편한 모습이 보인다는 일부 여론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아시아나항공이 광화문 사옥을 매각한 데 이어 CJ 대한통운 주식도 처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CJ 대한통운 주식 73만 8,427주를 935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는 해당 거래가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날 종가 중 3%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을 처분한 이유에 대해 아시아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핵심 자산 매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와 지구를 사랑했던 21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지난 14일 별세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의 별세 소식에 전 세계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평창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어 애도의 물결은 더욱 진해지고 있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도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패럴림픽의 영원한 친구이자 지지자였던 호킹 교수가 별세했다며 신체적 장애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몸소 보여준 호킹 교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기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5일 오후 4시 30분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한 예정인 에어부산 여객기가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 중 승객 김 씨는 승무원에게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을 선반에 넣어달라고 부탁했고, 승무원이 옷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고 주장하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김 씨는 이후 해당 승무원이 이륙 전 안전 설명을 하며 자신의 근처에 서게 되자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2차례 치고 목을 조르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승무원 폭행 사건으로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출발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김 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투 운동이 한창입니다. 가요계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호랑나비로 유명세를 펼쳤던 가수 김은국 씨가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김은국 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라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A씨는 김은국이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다. 이 미대 교수라고 칭한 적도 없다. 보험한다고 얘기했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김은국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수 김은국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김은국이 호텔 투숙 당시 목격자가 등장해 진실 공방이 주목됩니다. 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6.13 구리시장 출마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 구리시장인 자유한국당 백경현 시장, 변호사 나태근, 현 구리시 의회 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민경자 의원, 현 구리시 의원인 신동화 의원, 현 경기도 의회 의원인 안승남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공동당협위원장인 백현종, 이문, 전 구리시 부의장이었던 곤봉수 의원, 이렇게 8명이 구리시장으로 출마 선언했습니다. 물론 전략공천 및 경선으로 승부가 정해지겠지만 6.13 지방선거를 향한 열기는 뜨겁습니다. 출마자들의 정정당당한 승부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수 이시향의 타이틀곡 중년의 향기 노래 들으면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잡을 수 있나. 흘러가는 강물도 막을 수 없네. 해저무는 노을처럼 중년이 되었네. 변해가는 세월의 향기 아직도 청춘이구나. 지나온 세월 당신과 나는 행복의 샘표.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왔던 당신 얼굴이
저무는 노을처럼 중년이 되었네. 변해가는 세월의 양